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더 세세하고 시시콜콜 할 때 또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영화 이야기에서 살롱드 전북에서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 버디무비, 여성 주연 영화 관련해서 봄님이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버디 무비라고 하면 그 버디 무비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디 무비는 남자들의 우정을 다룬 영화를 총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버디가 동료, 형제, 친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우정을 더 다지는 이런 남자 영화들이 실은 헐리우드에서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영화인 내일을 향해 사라 에서부터 지금 이 장르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거든요.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그런데 이 남성 버디 무비는 굉장히 많은데 여성 버디 무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한국 영화계에는 또 여성 버디 무비를 하면 망한다 이런 속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여성 버디 무비가 없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다음에 비정규직 특수요원 2017년 3월에 개봉한 영화 강예원하고 한채아하고 같이 나온 이런 영화들이 있고, 1990년대에 굉장히 외국 영화로서 우리한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버디 무비로는 델마 루이스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바그다드 카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텐데, 재밌는 거는 1990년대 초반에 이 버디 무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또 본물을 이룬 적이 있어요. 여성 투톱 영화 본물 막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깨 너머의 연인, 뭐 뜨거운 것이 좋아, 세븐데이즈 이런 영화들이 막 촬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들의 흥행 성적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 어려웠던 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이 감독님이, 지금 걸캅스 감독님이 아름다운 도전이다, 나는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하잖아,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라미란 캐릭터,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였잖아요, 전직. 그러다가 강력계 형사였죠. 그러다가 또 경력 단절돼서 퇴출액이 중후반이지. 그런데 의협심 많잖아요. 생활 밀착형 액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이성경 캐릭터. 정의잖아요, 나름. 꼴통인데 정의롭게 다뤄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커 출신의. 그래서 이야기 소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상할 수 있다고 하나? 시리즈물도 상상하지만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면 배우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꿈꿔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저는 남이란 캐릭터, 엄애란 캐릭터를 보면서 김강자, 그 한국 여성의 그 첫 여성 총경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렸던 집창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이 분이 순경에서 민원실장으로 승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옥천 경찰서장, 그리고 성폭력 상담 실장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계라고 해서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여성 형사 기동대. 이런 모델이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시고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 강력반에서 일하시는 여성 형사분들 인터뷰를 해서 많이 참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형사 기동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죠. 그래서 보면 영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도 주류로 다뤄지지 못하는 거. 그렇게 다뤄지고 그 대신 그 안에서 여성 관련 범죄나 청소년 범죄를 몇 명이 고분분투하는 모습이고 강력계 이성경이 퇴출되는 것도 사실은 실적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주류가 되지 않는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소외되는 과정을 잘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다큐멘터리잖아요. 지금 현재 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 녹아있다. 그래서 시의성이 맞기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버닝썬 게이트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여성을 다루는 버디무비, 여성 주연 영화까지 함께 또 얘기해 봤는데요.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또 이 영화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저희가. 아니, 판타지예요, 사실. 이틀 동안에 어떻게 이 잡아요? 범죄를. 그렇죠. 이게 잡은 일은 있죠. 네. 홍대. 그렇죠. 그럼 성별이 피해자가 남자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실 판타지죠. 완전 판타지죠. 근데 그 판타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저희는. 일망타진이라는 이 네 글자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조금 캐릭터들 좀 얘기해 볼까요? 영화 속의 여성과 남성 재현된 인물들에 대해서 저는 좀 쉬운 거는 강력계 형사들은 너무 리얼리스트 강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죠. 네네. 강력계 형사들은 이제 전형적인 2차 가해자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네. 문제를 다루는 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교과서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어떤가요?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 세 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성경 씨를 저희가 얘기를 안 했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가녀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액션을 담기 너무 아쉽다고? 감독님이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이성경이 연기하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대요. 거기에서 10kg를 찌우고 나오거든요. 역도 선수로.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체적인 여성이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좋았고, 예. 네. 그리고 그런 여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연기 지도를 할 때도 막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살은 안 찌웠을까요? 그런 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여성성한테 기대하는 예쁨과 웃음과 이런 데서 그냥 자기 캐릭터로 하잖아. 약간 투명하고 시니컬하고 라미라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젊음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경찰에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받았고. 근데 그 역도위원장 할 때도 10kg를 찌웠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몸무게가 그 몸무게인 거예요. 너무 마르셔가지고 살을 찌워도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찌우셨는지 안 찌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에서는 이제 좀 너무 마르니까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카타르시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원래 감독이 생활 밀착형 액션이라고 하는데 라미라는 배우에도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저는 첫 장면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씬, 저는 그런 격투 씬 좋아하는데 그 대신 조금 그거에 비해서 한다면 추격 씬은 그나마 저는 볼만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격투 씬이. 카액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이성경이라는 배우와 라미라는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느끼는 반 해봤던 것 같아요. 수영은 어땠나요? 장미. 너무 좋아요. 감독도 이 캐릭터가 가장 터질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 본인 배우분도 바로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영화 돌면서 이제 그 관객들하고 대화해서 그 뭔가 영화 뭐 회전문 탔다 그랬더니 뭔가 그 본인 캐릭터 대사로 쳐줘가지고 반응 되게 좋고 되게 유쾌했어요. 수영에 대한 라미란 배우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별로 하진 않지만 말해도 뭐 신경 쓰지 않지만 수영에 대한 연기에는 남녀 반응이 굉장히 다르고 여성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얘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하거든.
그게 근데 이게 최수용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소녀시대라는 아이돌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필모를 다 본 건 아닌데 드라마에서도 약간 이미지가 그런 류의 이미지의 드라마를 찍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행보를 보면 그 82년생 김지영 소설책을 먼저 읽어서 읽는다고 얘기했던 것도 최수용 배우분이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본인의 행보를 보면 책을 멀리 읽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기대돼요. 어떤 걸 맡으실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20, 30대 여성의 삶이 조금씩 묻어난다는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연인데 전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정원 그리고 현직 해커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탁 달라붙고 더군다나 찰지게 욕을 하잖아요. 본인이 욕을 하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는데 3명 다 욕을 하는 캐릭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남성 관객들이 봤을 때는 여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한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또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출연했던 3명의 여배우의 이후의 행보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전 드러나고 후 관객 변화 그리고 앞으로 출연해야 됐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 속에 재현된 남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안 해도 됩니다. 새롭게 등장했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재현이기 때문에 재현은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걸 또 다양하게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되게 못난이 남성을 그리는 방식이 다른 영화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은 게 그 못난이 남성으로 이제 윤상현 씨 남편 그리고 이제 형사 과장 팀장 역할을 하시는 성동일 씨. 근데 이 둘 다 남성들이 여성들하고 친화적인 어떤 그런 걸 보여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남성들은 댓글을 만약에 이 영화에 대한 댓글을 달 때 1점은 안 달겠죠. 1점은 안 달 남성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남성들이 주류로 들어오지 못하죠. 비주류죠. 그래서 이 비주류의 남성들, 그러니까 성동희 씨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이유도 이 자기 부하들과의 불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이 남성 라인을 타지 않는 거죠. 말을 네. 좀 잘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전혀 그럴 그런 것 같지 식으로 계속 않잖아요. 엎드려 있으니까 무시를 하거나. 네, 조직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은 남성들이 각성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사건을 해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각성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비주류의 남성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감독이 시선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뤄지는 건 주류의 시선하고 다르게 이 작품을 드러내고자 하고 여성 서사도 그렇게 보는 면이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주인공들이나 조연들 빼놓을 수 없는 게 민원 실장 아닌가요? 민원 실장도 그렇고 또 남성 중에서는 범죄 조직. 그러니까 범죄 조직으로 저는 재벌 2세나 이상한 사람 좀 그렇게 보여지는 연예인 그런 게 안 보여져서 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근데 너무 또 일상적인데 또 보면 또 일상적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여성 캐릭터 중요하게 다룰 중에 하나 민원 실장인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반전이 급박했다. 그러니까 캐릭터의 반전이 너무 급박했다. 왜냐면 그 전에 좀 이 캐릭터에 대한 씨 뿌리기를 좀 해주고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를 도울 수 있는 헬퍼다. 이거를 조금 눈치챌 수 있게
해줬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너무 다른 권위주의적이고 되게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캐릭터에서 다시 막 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상사로 나오니까 이게 너무 급박하지 않았나. 조금 더 여유 있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믹하는 코드를 우리가 읽어내서 웃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민원 실장이 그 급박스럽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잘 웃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저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여형사 기동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죠. 여형사 기동대. 네. 여형사 기동대고 그분도 경력단절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민원실에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옛날에 같이 일했던 장면이 나온다던가 초반에 그랬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개연성이 좀 예, 떨어지는 예.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뒤에 반전에 비해서는. 네, 그 대신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분 때문에 주무관실에 웃음이 피었다고나 하나? 악역을 담당하시다가 헬퍼가 되죠. 근데 또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 커피 캐릭터 있었죠. 네. 우리 그때 얘기했었는데. 네.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거 없었나요? 갑자기 목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약간 이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갑자기 가격하려고. 그래서 좀 불편했죠. 근데 그게 캐릭터가 변한 이후였거든요. 아. 그 장면이 나온 게. 그래서 아, 약간의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저거는 편집에서 제외됐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변했잖아요. 원래 옛날에 이제 활동하던 시절에 그쪽 캐릭터로 빙의를 해서 약간 액션이 더 강해진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사람 바뀐 거니까 그 행동 양상도 약간 바뀌어야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들었어요. 네네. 저희가 영화 속의 여성과 남성 재현된 인물을 좀 얘기해봤는데요. 그러면 혹시 시시콜콜 마지막인데요. 시시콜콜. 이 장면이나 이거는 꼭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시리즈 기대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생각했어요.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 남이라는 계속 있어야 되나? 있어야겠지? 저는 양장미 얘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시즌별로 하면 양장미는 아마 전에 여기 오기까지 그런 거를 새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시시콜콜. 저도 양장미가 그 주무관 되기 전에 국정원에 그렇게 몇 번의 시험을 보고 국정에 들어갔는데 한 일이 댓글 부대라고 했잖아요. 그거 프리퀄로 해가지고 양장미의 그 과정을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성경은 계속 할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성경 씨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연대다. 그쵸.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또 범죄자를 대하는 방식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식이 사실은 그 피해자와 연대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환호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가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뭔가 피로자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넣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굉장히 시기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버닝썬이 영화 같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로 다뤘는데 버닝썬 할 때 그 승리했던 그 버닝썬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의 카톡이 문제라면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범죄자다. 저 실제로 은행에 가서 그 잡지 있잖아요. 은행에 놓아놓는 여성 잡지들 봤는데 실제로 설문을 한 거예요. 그 30대, 20대 남성들한테. 근데 정말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화 기사 평론했던 걸 좀 봤을 때 그때 강간 문화를 조성하는 영화적 재현 방식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냥 4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런 거였어요.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여성이 소비되는가. 그걸로 걸캅스를 보면 여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를 배제하는가. 실제로 성폭력 범죄에서는 여성 피해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폭력만 재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인지. 맞아요.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재현 방식이 다르게 다뤄지는 거. 세 번째는 2차 가해를 정당화하는가. 2차 가해를 굉장히 많이 꼬집죠. 내부의 수사부터 진행되는 것까지 배제되는 것까지 어떻게 다뤄지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을 하게 된 현실이니까 얼마나 현실이 그런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간을 얼마나 정당화시키는가. 그렇잖아. 끊임없이 강간이 아니라고 하는가. 언제나 로만스로 포장하는. 그런데 명백하게 얘기하고 하죠. 이게 3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하진 않죠. 등장해요,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등장하나요? 제일 많이 등장했던 말은 몰카예요. 그 다음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인 인 것 같아요. 이거를 코믹의 코드에 담기 위해서 그 누구죠? 여관에서 막 기계 막 불법 촬영 도구들이 막 쏟아지면서 네네. 하정우가 까메오가. 네. 웃으면서 슬픈데 어쨌든 그런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현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화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처리돼야 되는 것까지 계속 얘기하는 지점.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상 받는 장면에서 그 남성 평론가들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여성 피해자가 다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이런 장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화는 어떤 면에서 또 환타지 아니에요? 영화는 환타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들에게 주는 만족감 굉장히 큰 영화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시시콜콜 그런 얘기도 다뤘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별점. 저희도 한번 평점 줘볼까요? 1점, 10점, 2.5 사이에서. 시청님 몇 점? 전 영화 보고 나왔을 때는 5.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평점들을 보고 기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변했던 게 한 7.5에서 8점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네. 올라간 이유에 가장 하지만 얘기해 주시나요? 평점 테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점이나 2점, 0점을 주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이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그분들이 댓글을 써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영화를 복귀하면서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분들에 감사하면서 저의 평점이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정다운 감독님의 다음 영화를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영화를 찍으셨을지 지금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겪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별점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다운 감독님이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하신 이거를 여성 감독들이 이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 드리고요. 10점 만점 드리고요. 이런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시각의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넷플릭스 영드라고 블랙 추리 서클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추리물인데 여기도 여성 4명이 메인으로 나와요. 근데 내용은 되게 재밌고 이 시즌에서 완료가 됐는데 이걸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이러는 거야. 남자들이 다 멍청하게 나와서 기분이 좀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린 지금까지 항상 그런 것만 봤는데 여자가 소재로 쓰이고 일상이 그래서 전 그 영화 보면서 불편한 지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막 근데 이렇게 대단한 여성들이 그 집안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집안으로 돌아가서 가사노동을 하고 이 재능을 발산하지 못하는 거가 되게 슬펐는데 너무 감성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걸캅스를 보면서도 그런 지점이 되게 많아서 우리도 좀 이런 걸 많이 봤으면 해서 저는 10점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2탄도 꼭 나와주세요. 아니 그리고 영화인들이 사실 영화에 뭐 서사나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사실 영화는 직접적이면 영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평점이 낮아져요. 네, 영화 보시면 근데 직접적으로 모든 대사를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사를 하고 그 대사의 감정을 싫고 그 대사의 우리 감정도 싫잖아요. 영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영화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영화 평론가들이나 영화인들이 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짜게 점수를 주나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객을 못 따라가지 않나?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영화적 재현이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의 평점은요. 저는 7.5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7점, 원래 저는 5점에서 7.5인데요. 일단 이 캐릭터들이 좋아졌어요. 캐릭터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 하는 거 좋아요. 아, 쟤 미영 같다. 얘 장미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쟤는 미영보다 센 여자야. 델마 루이스. 이런 캐릭터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약간 동일시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느끼는 그런 영화. 영화는 그런 판타지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걸캅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저희가 전북 여성자랑 첫 번째 영화로 걸캅스를 다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미있는 여성 관련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즌 2는 다음 주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합니다. 여행, 글쓰기, 그리고 또 하나 만화, 웹툰.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